자, 이제 서경우서 순전의 본문인 빈리를 통해서 근리를 이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앞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까 주 문장을 파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야기 나왔죠. 아까 기억하시라죠. 보면요. 자, 요가 순월불레에게 불러서 천자권을 주려는데 순이 뭐다? 덕을 가지고 불사 받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뭐냐? 정을 상일해 섭정을 맡기는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순이 섭정하면서 어때요? 성기옥행으로서 먼저 칠정을 어떻습니까?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상제께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산천에 제를 올리고입니다. 제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까 뭘 했죠? 보면요. 사방의 군신 그 제후들을 불러서 뭡니까? 보면 규를 다시 나눠주는 그 장면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이 자리 잡았다가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사학과 군목을 받아 이렇게 불러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공우백전함을 다시 서열과 모든 것을 정립합니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순임금의 청정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정체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바로 달려간 것이 바로 순이 달려간 것이 바로 동쪽이죠. 보면요. 그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개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옥을 쓴다고 되어 있죠. 옥은 규라고 말합니다. 석. 자, 요순시대 때는 그때 기급이 5등작입니다. 공후백전함입니다. 공후백전함이고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라는 공후백전함 그대로 쓰고 은나라는 공후백 바로 3등작을 쓰고 나중에 주나라 때는 다시 어떻습니까? 5등작이 회복돼 가지고 공후백전함을 씁니다. 이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자기 제도예요. 우리는 어때요? 당군시대는 공과 호랑이 배하였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보신다면 어때요? 이 문화가 중원문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당군조선시대는 어떤 문화였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아주 어때요? 일반화된 문화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 기록에 그런 거 안 써놨다 이겁니다. 보면 이게 예하면 중국이나 생각하고 예학 생각하면 우리나라 당군조선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런 문장이 지금 역사에 그런 내용 자체가 다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중국 문화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요임금 때 순임금 때 5등작이고 하나라 때 5등작, 은나라 때 3등작, 주나라 때 5등작.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당군조선은 어느 제도가 있었느냐?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없애버렸던 문서석을 해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자기였고 그때 번역하다 보면 잘못하는 번역이 요거죠. 오서는 뭡니까? 잘 아셔야 될 게 오서의 번역을 대부분 홀로 번역을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 홀. 여러분들 오늘 그 유학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보신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서는 홀 아닙니다. 원래는 큐입니다. 큐를 알아야 되는데 옥규인데 보면 어때? 홀로 생각해요. 그래서 홀로 다 번역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큐는 옥으로 만들어져 천자로부터 공우백전함 자기의 의뢰에 사용되는데 홀은 어때요? 소재가 천자는 옥입니다. 제호는 상하입니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천자는 옥을 사용하는 것이고 제호는 상하를 사용해가지고 홀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 홀은 언제 쓰느냐 하면 바로 주로 천자를 비울 때 천자로부터 명을 받거나 아릴 내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쓰는 것이 홀이죠. 자, 구분한다면 여기입니다. 이게 홀입니다. 이게 홀. 이건 어때요? 큐예요. 옥이죠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건 홀입니까? 큐입니까? 큐죠. 자, 이것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홀입니까? 큐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큐죠. 예식을 하기 때문에 큐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조정에 들어가서 뭘 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쓰겠죠 보면요. 그래서 옛날에 대신들 중에 머리가 좀 나쁘다. 임금님께 말을 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은 뭐다? 여기다 모릅니까? 여기다 앞에서 안 보이니까 여기다 글을 씁니다. 내가 오늘 가서 임금께 이걸 알려야 되겠다. 여기 딱 써가지고 나중에 고개 숙이면서 이거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홀입니다. 규는 어때요? 아주 궁중 이야기에서 듭니까? 뭔가 제일의 큰 형식의 문화를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예식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장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세월에 이제 순임금이 떠납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자, 태산에 들러서 뭐죠 보면요. 태산에 들러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하시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섭을 태우는 겁니다. 불을 태워가지고 하는 제인데, 시하시면서 망지로 산천하시다. 자, 산천에 뭐다? 제사를 지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달려갔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사근동우. 그죠? 앞에 보겠습니다. 자,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사근동우로 가는데, 그 사근동우에 관련된 문장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파악할 내용이 요거예요. 사근동우만 파악할 게 아니라, 요 전체를 다 파해야만 이 문장이 진짜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자, 사근동우 하시고, 정시월, 협시월, 정일, 동률, 도량형,
도량형을, 율과 도량형을 갖게 하시고 오례를 닦았고 옥, 삼백, 이생, 일사를 지, 패백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여옥이 졸내복이라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놨습니다. 자, 순이 동우를 만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책력을 조율하는 내용과 악과 어떻습니까? 악률과 도량형을 통일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오례를 익히는 내용, 그 다음에 패백을 올리는 내용, 예식의 끝말을 이야기하는 거. 요 내용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다? 2000년 동안 번역은 전부 다 이걸 뭐다? 순임금이 주체적 입장에서 순을 어떻습니까? 천자로 보고 동우를 지호로 보면서 모든 해석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습니까? 찾아낸 것이 뭐냐면, 야, 사근동우의 그 글자가 이게 원래대로 본다면 동우가 지호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전체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문장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사자, 여러분들 보시죠. 아까 얘기했죠. 사근동우의 사자는 뭐다? 자, 이게도 아까 상제, 드디어, 너무 기쁨에 뭡니까? 넘친 나머지 뭐야? 드디어 내가 상진이께 올다 할 때 그때 쓰는 게 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여기 사근동우도 뭐다? 어떤 유학책을 보면 사자를 빼고 번역해요. 이거 안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야 될 것이 뭐다? 드디어 동우를 뭐다? 만나러 갔다? 여러분들 아니죠. 뭡니까? 그녀는 뭐였죠?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이 그녀라 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마침내 동우를 피웠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마침내.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대단히 중요하고 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드디어 마침내 자, 동우를 뵙는데 자, 그는 뭐랬습니까? 하현상 아랫사람이 위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정조대왕이 만든 옥편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바로 전운옥편입니다. 정조대왕 때 나왔던 옥편이 전운옥편인데 거기에 근을 뭘 했느냐? 뭡니까? 제후가 가을에 천자를 뵙는 것을 뭐다? 근이다. 써놨죠 보면요. 자, 우리나라에 나온 옥편 중국문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옥편에 정조대왕이 만든 전운옥편에 보면 뭐다? 이 근이라는 것은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근동우는 말 그대로 어때요? 오늘 정확하게 어때요? 드디어 비었다. 누구를? 동우를 비었다. 순이 비었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순이 천자기 때문에 순이 뭐로 갔다? 동방에 말도 없는데 동방의 제후들 천자가 직접 몸을 이끌고 만나러 갔다. 이렇게 2000년간 번역을 해왔습니다. 후. 자, 후도 많이 말되죠. 다 2000년간 번역 뭐다? 후는 전부 다 제후로 다 번역했다. 왜? 순이 천자권을 받았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순이 천자면 상대방은 전부 다 제후가 돼야 되겠죠. 천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우를 100% 어떻게 2000년간 뭘로 번역했다? 전부 다 동방의 제후라고 번역했습니다. 동방의 제후.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경 속에 과연 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번역한 제후로 되어 있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야, 유학자들이 서경 똑바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왜? 서경 똑바로 봤다면 후가 절대로 이 후는 제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서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왜 2000년 동안 서경의 후가 제후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제후라고 2000년 동안 번역했냔 말이죠. 양심불량입니다. 보면. 자, 서경의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서경의 후는 뭐다? 천자를 호칭하는 용어로서 뭐냐? 선대 또 천자를 호칭할 때는 다 뭐라 부르느냐? 후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서경을 직접 원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자, 우가 말하기를 우임금이 말하는데 임금은 그 임금이 어려운 줄 알고 자, 우는 어떻습니까? 용어에서는 임금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해석할 때 천자로 번역합니다. 중국 문에서 서경의 후, 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천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이 문장도 그렇고 이 문장도 볼 때 서경의 하세에 보면 때 이런 문장 전부 다 대부분의 모든 문장일 때 후라는 것은 뭐다? 여기 보시면 후 나오죠 보면요. 상서라든지 쭉 나오는 거. 모든 후가 뭘로 기록되어 있다? 번역하시면 전부 다 선대, 천자로 다 번역이 됩니다. 서경에 등장하는 어목은 그 왕이 있잖아요. 요순우라는지 그거 보면 진짜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석을 중국 사람들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었냐. 전부 다 천자의 기구로 해석을 대놨습니다. 그래서 그 천자가 어때요? 기록이 왕이지만도 언급을 할 때 뭐다? 천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천자의 아버지도 당연히 돼요. 천자로 번역하게 되죠. 천자의 아버지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 서경에 있는 전부 다 후입니다. 그래서 서경을 읽어봤다면 절대로 후를 제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서경의 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으로는 사근동우를
제후로 번역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전부 다 이게 후가 천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번역을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마천 사기에 오제봉기에 사마천이가 머리를 틉니다. 어떻게 들어놓냐? 자, 어떻게 원래 문장은 사근동우죠. 마침내 드디어 동방의 제후를 근했다. 제후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방의 제후를 근했다. 천자인 순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에 어떻게 살짝 돌리느냐. 뭐라 습니까? 자, 뭐요? 살을 뭘로? 수로. 물론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수에는. 드디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어때요? 사보다는 약간 의미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마천이는 사기에다 보면 살을 수로 바꾸고 근을 뭘로? 견으로 바꿉니다. 근은 물론 아련할 때 현자도 되는데 대부분 견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볼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사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근을 써버리면 되는데 사마천은 뭐다? 근을 견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동후의 후를 어떻습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뭐랬다? 글자를 더 늘려가지고 동방군장이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만족할 수 있는 문장 아닙니다. 왜? 동방군장이 순하고 레벨이 같은 건지 순보다 레벨이 낮은 건지 말 안 되잖아요. 느낌은 뭡니까? 순보다 낮은 레벨이에요. 동방군장은. 왜? 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죠? 제후가 천자를 맺는 예법이기 때문에 동방군장이는 쓴다는 자체가 어때요? 역사 왜곡인 겁니다. 동방천자를 해야 되겠죠. 왜? 순보다 레벨이 높은 분이잖아요. 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마천이 사기에 살짝 돌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 하나 바뀌는 것이 역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거꾸로 만들어놓는 그런 내용.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아까 뭐랬죠? 순이 제1을 사양하고 나와가지고 섭정하는 과정이 섭정 단계인데 번역을 2000년 동안 다 뭘 했다? 제1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번역을 순이 이제 천자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순이 천자가 되기 때문에 순이 만나는 모든 대상은 어때요? 순보다 낮은 레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우도 어떻게 된다? 제후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유학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서경의 문장을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위의 문장은 뭐냐면 순이 섭정을 할 때의 단계의 문장입니다. 정월 상일에 수종어 문조. 자, 요 임금이 어떻습니까? 문조에 예를 올리면서 섭정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요 밑에는 뭐죠? 자, 순이 섭정하고 난데 26팔째. 자, 28년 후에 누가 죽습니까? 제가 죽잖아요. 누굽니까? 요 임금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년상을 치르는데, 그때 뭐냐면 나중에 3년상을 치르면서 뭐가 나옵니까? 월정원일에. 그죠? 월정원일에 순이 뭐다? 문조의 제례다. 이 수, 격, 우, 문조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순이 등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은 실제로 어때요? 여기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요 임금이 죽고 난 뒤에 어때요? 실제 문주에 절하는 것이 뭐냐? 이게 원래 천자를 받은 제의를 받은 겁니다. 요때는 어때요? 섭정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경책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때부터 순은 천자로 돼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사방팔방 다 동서남북을 다니는 것처럼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어때요? 뒤에 되면서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해석이 개판이 됩니다. 별의별 말을 다 억지를 많이 만들어놔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원래 원문에 없는 내용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해설을 붙여놓습니다. 배가 이제 산으로 가버리죠. 산으로 가버리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구분하시라고 문장을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위에는 섭정의 단계고 밑에는 순이 실제로 황제로 등극하는 겁니다. 순임금이 28년 후에 요 임금이 어떻습니까? 순임금 섭정 28년 만에 이제 죽고 그때 이제 순이 실제로 천자로 등극하는 내용. 이거 문장이 그대로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협 10월 정일.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사근동우는 많이 들으셨죠? 이제 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사근동우의 예법을 봤다면 그 뒤에 문장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눈치를 챌 겁니다. 자, 협 10월 정일. 자, 만나서 뭘 했습니까? 때와 월과 날짜를 바로잡겠다는 거죠, 보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잘 보셔야 게 책력을 조율하는 겁니다. 책력을 조율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번역은 뭐다? 순임금이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제후들을 불러놓고 야, 날짜 맞춰. 너 며칠이야? 오늘을 뭘로 해? 이런 식으로 했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 천자가 다니면서 그러는 천자 봤습니까? 천자 제후들 불러놔놓고 야, 날짜 맞추자. 니하고 우리하고 수치하고 맞추자. 이런 천자 없습니다. 역사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중국에서 뭡니까? 세종대왕 얼마나 좋습니까? 감히 중운의 천문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 독자적인 조선의 천문을 뭐 한다고? 와서 때 없잖아요, 보면요. 왜? 천문을 가지는 것은 천자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협시월 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는 뭐냐? 이거는 천자 문화를 이야기하는 천문. 누가 천문을 누가 지었느냐? 이걸 대비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서경에 직접으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 요임금 때 기록에 요임금이 희씨와 하씨 집안입니다. 그때 희씨와 하씨를 동서남북으로 보내가지고 뭘? 동지, 하지, 춘분, 추분쯤을 관측해가지고 경수인시 농사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바로 서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도 때요. 동서남북에 천문 관측자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 쭉 나와져 보면요. 춘분과 추분, 동지하지. 옛날 춘분점을 본다면 항상 천문은 요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 천문 시설이 있었다? 그 천문의 위치에서 춘분점과 추분점, 동지와 하지를 어떻습니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영국에 뭐가 있죠 보면요. 옛날에 선사시대 유물이 뭐입니까 보면? 그 뭐죠? 스톤헨지라죠. 그걸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스톤헨지가 전 세계 최초의 천문 관측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동지, 하지, 춘분, 추분점이 측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사람들. 모르니까 어때요? 천문시설 비슷하면 다 천문이래. 옛날에 천문의 주요 요점 뭐죠? 농사예요. 농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춘분과 추분, 동지, 하지를 관측해야 됩니다. 스톤헨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측정을 못합니다. 한 가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위치상. 우리나라 경지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첨성대에 있죠 보면요. 거기서는 이런 걸 다 관측합니다. 이런 걸 천문을 본다면 반드시 뭐 해야 할 게 뭐냐? 요겁니다. 여기에 관측되느냐가 관측되면 어때요? 그건 천문시설이에요. 이게 안 된다? 천문시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요임금이 이렇게 천문시설을 동서남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네 가지 어떻습니까? 계절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양곡이라는 게. 자, 춘분점을 관측하는 동쪽에 누구를 보내냐면 어디에? 우이 쪽이죠. 우이. 동의에 말할 때 우이가 나오는데 지금 산동반 쪽이라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산동 쪽에. 자, 여기에 보면 어땠으면 누구를 보냈습니까? 거기에 보내가지고 양곡에 보내가지고 뭐 그러느냐? 춘분점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곡이라는 해 뜨는 골짜기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후한서 기록에 보신다면 이 양곡을 어떻게 해놨냐면 동의에는 구종이 있는데 자, 동의적 구족 이름이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뭐다? 옛날 요임금 때 뭡니까? 자, 그 별 관측자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보냈다? 우위에 보냈는데 그 우위는 뭐다? 여러분들. 우위의 양곡이다. 양곡은 뭐다? 여러분들 해가 돋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면요. 말 그대로 후한서는 뭐입니까? 요임금을 보낸 양곡은 뭐다? 어느 종족? 동이족이 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동이족에. 자,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 원사.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원사. 원사에 보면 뭐냐? 이 우위 양곡에 대해서 양곡을 어떻게 했냐면 자, 요순시대 때 양곡이죠. 우위가 있었던 그 양곡. 자, 그 지역은 뭐다? 당시에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거 참 까무러치는 내용입니다. 자, 요임금 때 춘분점을 관측하기 위해서 시설을 뒀는데 그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뭐가 있던 어떤 나라가 있던 지역이다? 여러분들 조선이 등장합니다. 이 조선은 요임금 때 조선이라면 무슨 조선입니까? 자, 당군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원사에 나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겁니다. 원사에 어때요? 요임금 시간 때 위의 지역은 뭐다? 당시에 뭐다? 조선야다. 당군 조선의 땅이었다 이겁니다. 위의 기록 동이족의 땅이었다는 표현하고 여기는 어때요? 원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당군 조선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약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공 어떻습니까? 우공에 관련된 뭡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 옛날 여러 가지 이제 우임금에 대한 기록이라는데 이게 쭉 나오는데 그쪽 기록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특이해서 써놨어요. 보면 양곡의 위치를 요서 쪽으로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요서. 지금 양곡은 대부분 산동 쪽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특별히 또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양곡을 요서 쪽으로 보는 기록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과제로서 이 논문에 넣어놨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틀은 뭐다? 이 양곡은 대부분 산동방도 쪽인데 거기에 뭐다? 중요한 문구 오늘 원사에서 그 요순시대 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다? 바로 당군 조선의 땅이었다. 여러분들 요임금 때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요임금 때 우리나라 당군 조선 없었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치죠.
중국의 원서에서는 요임금 때 조선이 있다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오늘 한번 자료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다 이제 책력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동우를 순의 제후로 규정한 중화사관에서는 책력의 기준이 동우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제후국에서 책력을 다르게 시행하거나 혹 같게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순임금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선지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맞췄다고 해석해놨습니다. 이런 천자 없습니다. 천자가 동서남북 쫓아다니면서 야, 네 내고 같아? 이런 천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최근에 고고학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요서 쪽에 고고학적 발굴로서 요순후 시기에 요서 지역의 국가 존재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문관측 기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왔고요. 자, 증명도 이런 복기대 교수의 논문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요임금 천문관측의 기준점인 동우의 책력을 살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자, 고고학적인 성과로서는 단군 조선 시대 때 요순후 시기에 요서 지역에 국가가 있었고 천문관측이 있었다는 유적이 발굴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건 어때요? 바로 기록상에 바로 순임금 때 동우를 만났는데 책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순이 동우를 배웠고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보면 자, 책력을 맞추는데 동우가 순을 따라야 됩니까? 순이 동우를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동우가 누구였죠? 제후가 아니었죠? 왕천자였습니다. 그럼 순이 동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동우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뭐입니까? 여러분들 책력을 날짜를 맞추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기준으로 오늘 맞춘 겁니까? 바로 동우, 동방의 천자를 기준으로 순은 책력을 조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장이 바로 잡힐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동률 도량입니다. 자, 율을 갖게 하고 도량행을 갖게 했다는 것인데 동은 통일한다는 의미고요. 율은 법률 아니면 음률입니다. 음률이고 보면요. 도량행이라는 것은 자와 대와 저울. 그림에 나오죠. 요거 모든 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기구를 어떻습니까? 서로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동률 도량입니다. 그럼 뭡니까? 천자인 순이 동우를 불러놓고 야 우리하고 요거 맞추자. 이거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석이 바로 잡힌다면 누구를 만나서 동우를 뵙고 순이 동우가 쓰는 어떻습니까? 동률 도량행을 갖게끔 그와 같게끔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해석이 이제 200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순이 주인공이었다 어때요? 동우가 주인공이 되면서 문화의 주체가 바뀝니다. 자, 동률 도량행. 자, 천문도 어때요? 순의 천문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동방의 천문이 등장했습니다. 순도 중원도 누구를 따랐다? 바로 동방의 천문 책력을 따라서 조율했고 이제 율과 도량행까지도 어때요? 중원의 율과 도량행도 누구를 바로 동방의 동우를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자,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까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거기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육아사서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글자를. 자, 거기에 보면 용어가 나오죠. 푼, 촌, 척, 장, 인, 약, 홉, 톨, 근, 균, 석, 냥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율이라는 거예요. 12율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 바로 중원과 바로 동우가 쓰는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율과 도량행을 통일시켰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기록을 여러분들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오래. 자, 오래를 닦은데 유학자들 번역 보시죠. 자기들도 환장합니다. 왜? 이제 말이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보면요. 왜? 천자가 제후를 만나갔는데 닦을 숫자가 나와. 닦을 숫자. 아니, 동우가 닦아야 되는데 수오래 하면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어느 자체가 어때요? 누가 닦았다는 의미예요. 순이 닦았다는 의미거든. 근데 감히 천자가 어때요? 거기 가서 동우 제후를 만나가지고 오래를 닦았다고 번역 못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번역이 개판이 된 겁니다. 번역이. 자, 보시면 줄에 보시면 오래는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길래 뭐 가래 쭉 나오죠. 굴레 흉내까지 오래가 나오고 있고. 자, 고대 봉건 제도의 기본 틀이다 이래놨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신다면 수오래. 자, 순이 동우를 뵙고 오래를 닦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는 이제 이 맥의 도, 맹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공자의 도는 맥의 도, 사만의 도라고 했는데 요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예학의 선지는 야인이라 했는데 이제 왜 이 구절을 가본다면 어때요? 순이 실제로 오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래의 주인공은 동우였습니다. 자, 그 문장을 본다면 어때요?
예악의 선진이 왜 중은이 아니라 야인이라고 공자가 이야기했고 자기는 야인의 문화를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문화 근거론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답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걸 유학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선진이 그 선진이 아니라 선배다 별의별 용어를 붙여가대요. 오역을 다 해놨습니다. 오역을. 오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요. 왜 공자의 선진, 예악의 선진이 야인지 이런 부분이 오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오옥 300이생일사지입니다. 이것도 해석하니까 자, 몇 년 고민하면서 이거 이제 문장을 적어보니까 다 배꼽 잡아요. 왜? 너무너무 우습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번역한 거 나중에 책 보십시오. 서경에. 자, 여기 보시면 돼요. 5옥과 300은 뭐죠? 여러분들 아시면 5가지 옥, 뭡니까? 공무백자남입니다. 이거는 비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 2가지 동물, 죽은 동물 하나. 이것이 지, 패백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패백은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예를 생각할 때 누굽니까? 내가 어디를 찾아갔을 때 올려드리는 게 패백이죠. 그죠? 그런데 2000년 동안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 천자인 순임금이 제후인 동우를 불어나고 때요. 야, 너 내 만날 때 5옥 300이생일사를 나한테 패백으로 바치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상한 천자입니다. 순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순을 그런 천자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뭔 생각이 나요? 5옥과 300과 이상과 일사는 뭐다? 순이 동우께 올린 패백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딱 게임 끝나는데 순이 뭐다? 동우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너는 나한테 패백을 바치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2000년 동안. 자, 그런 게 동우가 돼요. 안 드러나는 거죠. 자, 얘기에서 뭐랬죠? 제후는 규옥을 가진댔죠. 5억을 가진다는 거대. 결국은 뭐냐? 이 문장. 제후는 규옥을 가지고 천자를 뵙는다고 딱 명시해놨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 없다는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보면 순이 동우께 올린 겁니다. 이게 써놨잖아요. 보면 이게 얘기에 규는 누가 짓는 거다? 제후가 잡는 것이 규옥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천자가 집어? 순이 제후니까 떼요. 5억을 들고 누구한테 갖다? 동우께 올려드린 겁니다. 한쪽으로는 얘기에 써놔놓고 번역은 거꾸로 해놔놓고 이게 2000년 동안입니다. 2000년 동안. 말하고 행동 다 다르게 만들어놔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서전은혜에 보시면 새2월에 동순수하사 그 다음 대종하시면 시하시면 망주로 산천하시고 그때 쭉 해가지고 뭐냐 어떻게 해놨냐 하시고 사건동우하시니 5억과 300과 이생과 일사를 지르라 해가지고 어때요? 쭉 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해놨냐 이 문장을 이제 아까 말했으면 이게 착간이라 했죠. 문장을 위로 올리는데 했는데 자 학자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유학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뭐냐 5억과 300과 이생과 일사는 뭐냐 어업자는 그릇 뭐다 그릇 수 오래의 아래에 있으니 이거 다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 착간에 의해서 이 5억과 300은 뭐다 사건홍우 뒤로 바로 가야 됩니다. 왜? 순이 동우를 비하면서 이것을 패백으로 올렸다. 이래야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저 뒤에 빼다 보니까 뭔 말인지를 2000년 동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그동안 수천 주간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문장 위치를 바꾼 것이 이겁니다. 착간이 돼가지고 어때요? 다시 바로 이렇게 이제 접는 것이 바로 저 위쪽으로 올리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언급된 거 말씀드리고요. 원래 원문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 다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규옥입니다. 여러분들 5억을 지었다죠. 다시 문장 보겠습니다. 자, 순이 뭐다? 순이 동우를 배울 때 5억과 300과 이생과 일사 이걸 그럼 뭐냐? 5억과 300 이생 일사를 순이 혼자 들고 갔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알아야만 한당각이 가치가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당각 아니 자세히 안 본 분들은 가치를 몰라요. 자 5억과 300과 이생과 일사를 보다 순이 혼자 끙끙기면서 옥도 지고 어때요? 짐승도 들고 이래가면서 뭡니까 보면 누구를 만나? 동우를 봤다? 아니죠. 5억과 300과 짐승 2마리 죽은 짐승 하나를 패백으로 올리려면 어때요? 순 혼자가 아니라 누구요 보면요. 밑에 순이 그리는 핵심 참모들을 다 데리고 가서 동우를 배운 겁니다. 그게 한당국에 나와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해석을 드립니다. 자, 위치 바꾼다고 말씀했죠. 그게 옥입니다. 그래서 옥은 여러분들 천자는 뭐다? 진규라고 해야 돼요. 옥의 형태가 모습 비슷한데 색이는 무늬가 다 틀립니다. 무늬 잘못 새겼다가는 역적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작은 황규, 후작은 신규, 공규, 곡벽, 자작은 어떻습니까? 곡식 모양 있죠, 여러분들. 이거 곡식 모양입니까? 이런 게 어때요? 자작들이 쓰는 바로 뭡니까 보면 규예요, 규. 규에도 무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천자가 넣어야 될 문양이 있고 누가 공작에 넣어야 될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 넣어야 될 무늬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습니까? 순이
이 다양한 옥을 가지고 누구를 뺐다? 공백전함의 옥을 싹 모아가지고 어때요? 누구한테? 동우에게 올려드린 거죠, 보면요. 근데 나중에 해석하는 거 보시죠. 그 옥을 나중에 뭡니까? 순이 뭐다? 다시 동우한테 돌려줬다고. 이는 뭐 이상한 나중에 보시죠. 웃기는 번역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이래 되고 300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세 가지 색깔의 비단인데 자, 보시죠. 순 혼자 이걸 다 가지고 동우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 어떻게 짐승까지 다 끼고 갑니까? 밑에 대동하는 사람들, 핵심 간부들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뭐냐? 300은 뭐냐? 자, 300도, 자, 빛깔도 보십시오. 제우와 세자는 분홍색 비단을 잡습니다. 공은 뭐다? 공이란, 아시죠? 공은 뭐다? 금은 비단. 부용 아시죠? 부영국의 임금은 누른 비단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 300도 어떻습니까? 자, 제우, 세자 쪽 해가지고 레벨마다 부영국의 임금이라도 어떻습니까? 잡는 색깔이 다 틀립니다. 함부로 못 잡습니다. 즉이 예예요. 구분이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패백을 올리고, 자, 이생은 뭐냐? 살아있는 두 가지 짐승이죠. 자, 뭐다? 이생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경이 드는 겁니다. 순임금이 든 게 아니라, 동우가 들었던 게 아니라, 어때요? 경이 들어야 될 게 이생인데, 이생은 뭐냐면 새끼 양입니다. 그리고 뭐다? 대부는 뭘 듭니까? 기러기를 듭니다. 기러기. 그게 뭐냐? 이생을 들고 갈 때는 누가 가야 된다? 경과 대부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순이 어떻습니까? 순이 누구를 동우를 만날 때 뒤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 경과 대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거꾸로 만나면 오역을 한다면 어때요? 동우가 순을 만날 때 동우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동우의 경과 대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예입니다. 왜? 경은 양을 들어야 되고 대부는 기러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고대 바로 근래 예법입니다. 천자를 뵙는 예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사, 한 마리 죽은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들? 꽁입니다. 이거는 사라는 뱃에 있는 레벨이 들어야 될 게 꽁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순과 동우가 만났을 때 몇 사람이 동운이 되게 되겠습니까? 짐작이 되죠? 두 양반의 만남이 아니에요. 예를 치를 때 순과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온 꼬라지가 뭐냐? 순하고 동우하고 어때? 다이다이, 우리가 말하는 다이다이.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찌 했다는 요렇게 번역을 2000년 동안 해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잘못된 겁니까? 말 그대로 양쪽에 흔든다면 어때? 적어도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보십시오. 또 가야 될 인원, 경도 가야 되고 제우도 가야 되고 어떻습니까? 제우, 경, 그 다음에 대부, 사라는 뱃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걸 들고 뒤에 따라가가지고 어때? 예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 오늘 짧은 문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다? 그것이 지더라, 패백이더라. 이렇게 올리면 패백. 이렇게 이제 용어가 되는 거죠. 자, 나오죠, 이제. 5과 300과 이생과 일사가 뭐다? 지르라, 패백이더라. 패백을 이렇게 대부라든지 다 따라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어때요? 앞에서 예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근례입니다. 근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서전은혜라든지 돼 있죠, 보면요. 그게 보이고, 얘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오죠. 천자는 신에게 수를 바치고 재우는 귤을, 경은 새끼양, 대부는 기러기, 사는 꽁을 예물로 쓴다라고 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해놔놓고 번역은 거꾸로 하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번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기 5개인데 이걸 대부분 2000년 동안 벌써 어떻게 했냐. 이 오기가 오옥이라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2000년 동안.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여러분들. 자, 오기는 정확하게 보신다면 오기는 뭐냐. 경과 대부와 상사와 중사와 하사의 5계급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복장, 장식, 그리고 장식의 무늬 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번역은 어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 5가지 오기이기 때문에 그게 오기, 여오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20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번역이 참 이상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동, 이분이 쓴 바로 석영강설 내용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기는 바로 오옥이 아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필요한 복장, 장식, 5계급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장식의 문이다 하는 것이 이기동 교수, 여러분들 한동국에 쓰신 번역하신 분, 이분 책에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집전에 뭐입니까? 오기라는 것은 오래지기다. 오기는 어때요? 오래를 올릴 때 기구라는 것이지, 오기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오역을 합니까? 역사에 2000년 동안이나. 동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 졸래복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졸래복. 자, 여러분들 졸업 아시죠? 졸업 모든 이제 시즌 다 끝나면 졸업하잖아요. 그게 졸자가 요졸이야. 근데 보시면 졸을 다 어떻게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자, 뭐랬느냐. 자, 여기 보시죠. 대부분 억은 아까 나오죠. 여오기 졸래복을 연결해가지고
옥은 예를 바치면 돌려주고 이미 내렸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순이 동우에게 오스를 돌려줬다. 졸내복을 오스를 돌려줬다고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런데 여러분들 이거 천번만번 졸내복 읽어보시죠. 이거 이 번역이 나옵니까? 오스를 돌려줬다는 기록이 어디서? 이 옥이는 다른 건데, 옥이 아닌데 다 완전히 다른 건데도 어떻습니까? 해석을 2000년 동안 요리해 먹은 거에 보면 옥은 일을 마치면 돌려주고 이미 내렸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순이 동우에게 오스를 돌려줬다. 그게 졸내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졸업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자, 이런 의미가 쭉 이제 여기에 보면 견사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뒤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정리한 거는 뭐냐? 앞에 예를 다 올렸잖아요. 동일 도량형도 하고 뭡니까? 책문도 어떻습니까? 책력도 다 통일시키고 동일 도량형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익히고 어때요? 왜? 올해의 기준점, 예학의 기준점이 어디였다? 여러분 오늘 하나 알고 해야 이거. 예학의 기준이 공자가 말한 중문이 아니라 어디 있다? 오늘 문장, 이 문장에서 올해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동우, 당군조선이었습니다. 동방의 천자의 문화에서 어때요? 올해가 가가지고 중문에 나간 거예요. 해석은 이리 되는 겁니다. 이걸 2000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졸내복은 뭐냐면 제가 결론은 뭐냐? 예식을 마치고 복귀했다라고 저는 번역했습니다. 왜? 앞으로 근래를 다 행했기 때문에 동욱의 예를 표백도 올려드리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예식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식을 끝내고 어디로? 자기 근무 장소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순이. 동우를 만났으니까 돼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본인의 위치, 그 다음 시간 지난 뒤에 됩니까? 서쪽으로 가잖아요. 점검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도는 그게 나오는데 그때 졸내복은 뭐다? 옥을 돌려준 게 아니라 예식을 마쳤다. 그리고 자기 업무 자리로 복귀했다. 이렇게 저는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 뒤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것을 오제, 자, 천자가 뭐야? 순임금이 5년마다 한 번씩 직접 돌았다. 내용이 서경에 보면 우서의 순전에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나오는데 요거 그러면서 보시면 참 배꼽 잡는 게 뭐냐면 얘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기 왕제편에 보시면 자기들도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사족을 달아놓은 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순임금이 5년마다 한 번 도는데 동쪽에 가서 뭘 만나고 동쪽에 가서 뭡니까 보면 동쪽에 제후를 만나고 자, 완전히 바꿔버리죠. 얘기에. 자, 동우가 원래 돼. 근이라는 용어 못 쓰죠. 왜? 이 얘기에 왕제를 쓰는 사람이 근의 의미를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사에 사기를 쳐놨습니다. 왜? 근이라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빚는 건데 어떻게 해놨냐? 근이라 써놔놓고 어때요? 제후라 써놨어요. 천자가 제후를 근했다?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언어를 써야 되겠죠. 근자 말고. 그죠? 볼견자를 쓰든지. 그죠? 이래야 되는데 근이라 써놔놓고 제후를 만났다고 되어 있고 여기 가시면 돼. 뒤에는 더 기가 찹니다. 왜? 순임금이 동방의 제후를 만난 것은 여러분은 뭡니까 보면 천자께 예를 올리면서 뭔가 그게 모든 문화를 다시 받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면 큰일 나니까 어떻습니까? 뭘 했느냐? 순이 돌아다니면서 100살 된 사람들을 만나가 뭐 이런 거 민심을 얻었다. 민심을 살피고 했다. 그런 식으로 뒤에 보시면 어때요? 다 글을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원래 원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그런 내용을 하고 이게 순이했다고 합니다. 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나중에 보시면 이 문장은 어디서 가느냐? 이 오제 1순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당군조선이 문화했다는 것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서없는 말을 했는데요. 저 양반이 뭔 말 하는지 감은 잡을 겁니다. 이제 요걸 정리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00년 만에 서경순전의 본의를 바로잡는 신주를 하는데 보면요. 다 사근동우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앞뒤 문장 전체를 이제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자, 순이 와서 태산의 천재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근동우. 자, 이거는 착근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문장이 틀어진 상태로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보면. 자,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착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바로잡지 않고 마침내 동우를 뵙고 아까 동우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방의 천자, 왕으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뒀습니다. 대신 높임말을 씁니다. 마침내 동우를 뵈었고 시와 월과 일을 맞추었다. 그리고 율과 도량형을 통일했다. 누구를 기준으로? 동우를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를 익히셨는데 이거 순을 천자를 했기 때문에 용어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순이 익히셨으며, 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는 순이 천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도 올해예요. 올해를 익히셨으며 5가지 옷과 3가지 비단, 2가지 산짐승, 1가지 죽은 짐승을 패백으로 동욱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뭡니까 보면 오기로 올해를 익히고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문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했던 완전히 어떻습니까? 거꾸로 된 번역.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대로 근래의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이 원래의 서경의 우서 순진의 어떻습니까? 바로 순과 동우의 만남, 바로 순이 동우를 벗는 예법, 그때의 문화를 여기서 우리는 알다시피 뭐죠? 천문의 책력의 기원이 어디냐? 도량형의 기원이 어디냐? 음율, 그러니까 율려 문화하고 도량형의 기원이 어디냐? 그다음에 어때요? 그다음 오래라든지 옥 이런 거, 이 문화의 근원도 어디냐? 그다음 오기, 이 문화의 모든 근원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디로 잡힙니까? 바로 중원이 아니라 당군조선, 말 그대로 동우의 문화로, 동우의 문화가 이 기준점이라는 것으로 해석은 이제 기결이 됩니다. 자, 착근을 바로 잡아가 해볼까요? 이제 뭘? 5과 2생 300과 이걸 거꾸로 여기 있는 걸 요리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몇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유학자들 이거 알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중화주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번역을 못하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을 번역한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멋진 문장이 없습니다. 왜? 그냥 다 맞아떨어져요. 말을 끼워 넣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사근동우. 자,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동우를 뵙고 5가지 옷과 3가지 비단, 2가지 산짐승, 1가지 죽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비단이고 뭔지 다 나왔고, 죽은 짐승을 자, 동우께 패백으로 올려드렸다. 그 다음에 왜요? 시와 월과 일을 동우를 기준으로 조율하고 율과 도량형을 통일하셨다. 누구를 기준으로? 동우를 기준으로. 그리고 오기로서 5가지 예약의 시초는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방조선이 예약의 시초입니다. 오기로서 5가지 예를 순히 익히고 근래를 다 마치고 의식을 마치고 졸내복 본래대로 돌아오셨다. 제가 이제 이번에 논문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0년 만에 번역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줄을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문장 다시 다른 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장이 여러분들 이제 환당옥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사망강경 봉기에 나옵니다. 자, 그때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때 당군께서 누구를 보냈다? 자, 태자 부루를 보냈는데 부루를 보내갈 도산에 어떻습니까? 회의를 소집시킵니다. 그때 뭐냐? 수는 누구를 보냈다? 사공우를 보냈다. 물 책임자. 근래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바로 우였어요. 순의 쉽게 말하면 신하였죠. 순이 사공우를 보내가지고 오행치수법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다. 물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민심을 얻어가서 바로 어떻습니까? 우가 순을 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을 죽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를 근거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어디입니까? 자, 어디에? 낭야에 어떻습니까? 낭야에 감무소를 설치했다. 뭐죠? 순을 감시하는 거. 순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습니까? 관측할 수 있는 기구를 어디에? 낭야 지금 산동성 쪽이죠. 거기에 해가지고 정치라든지 이런 걸 다 의결권을 어떻습니까? 결정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뭡니까 보면 말하는 뭐갑니까? 그때 서경이 말하는 어떻습니까? 순임금이 동순만지를 사근동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요거다. 서경의 사근동우의 비밀이 뭐다? 요 기록의 비밀이라는 거. 자, 당군께서 직접 천자가 어떻습니까? 진안에서 직접 가셔야 되는데 중원까지는 저 밑에 도산까지는 먼 거리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태자 부루를 보냈는데 근데 이쪽 길까지는 아직까지 어때요? 감이 안 와요. 왜? 과연 여기에 동우는 당군께서 직접 오신 걸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우를 천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천자의 격으로 온 어떻습니까? 바로 부루를 이야기하는 걸까? 부루태자를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 순이 올린 건 예는 어떻습니까? 천자에 대한 예거든요. 천자. 왜? 근대이기 때문에 순이 어떻습니까? 동우가 부루태자든지 당군이든지 어떻습니까? 올린 예법은 천자에 대한 예법입니다. 천자에 대한 예법. 왜? 그 예법이 중원에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중원 역사에서 천자를 배울 때 그렇게 와서 배웠어요. 중원 역사에서. 어디가 롤모델? 고조선 문화가 롤모델이 돼가지고 당군조선 문화가. 그래서 이게까지는 어때요? 부루에 대한 기록이라 부루 직접 당군께서 오셨느냐 이걸 했는데
자,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보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당군이다, 아니면 부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문구가 뭐냐면 바로 번안세가 상에 나옵니다. 자, 뭐냐. 갑술이죠, 보면요. 갑술 당기 67년, BC 2267년에 자, 부르가 나오는데, 부르가 명을 받고 특사로 도산에 갈 때 도중에 어디에? 낭야. 여기에 가모수 설치해줘 보면요. 가모수를 들러 반달 동안 머물르면서 백성들이 사정을 묻고 들었다. 이때 순이 어디로 갔다? 자, 여러분들 사악을 거느리고 치수에 대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 사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합니까 보면 사악은 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이 사악은 벼슬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어때요? 순 밑에 레벨 중에 최고의 레벨들입니다. 그 레벨들.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직접 어때요?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 바로 부르태자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순과 사악이 와서 동우를 비할 때 어떤 일을 바로 천자를 대신한 부르가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자의 예법을 그대로 부르태자에게 올려드리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본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역사서도 본다면 어때요? 부르가 당군께서 부르태자를 도산에 보냈다는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대단히 조선시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환당오기는 어떻습니까? 번안세가하고 사망강경 동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문장을 가지시고 어떻습니까? 앞 문장 사근동우의 패백을 올리는 내용이라든지 보신다면 자, 저 직접 당군께서 오셨다면 좋죠 보면요.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당군 천자를 대신한 부르태자가 와서 직접 천자의 예법을 누구한테 받았다? 순에게 받고 어떻습니까? 한 일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하는 서경의 사근동우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당군과 당군 조선의 실제를 알 수 있고 보면요. 그리고 중흥과 당군 조선과의 격의 차이가 격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예학, 천문, 음악 모든 어때요? 모든 이런 거. 이런 모든 시초 문화가 어디를 기준으로 당시에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문구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환단곡이 붙었을 때 이 기록이 여기 나와줘 보면요. 그때 이제 직접 번안의 당군께서 부르태자를 시켜서 어떻습니까? 낭야에서 도산으로. 이때 뭐냐? 낭야에서 부르가 누구를 만납니까? 순이 자기들 최고의 레벨들 어떻습니까? 즉 사악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를 올리는 내용. 여기서 예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를 받고 나중에 부르는 부르태자는 도산으로 가서 여기서 오행치수법을 전수하면서 누가? 바로 우가 직접 부르태자로부터 어떻습니까? 당군께서 내려줬던 어떻습니까? 오행치수법을 받으면서 물을 9년 홍수를 마무리 짓고 인권을 얻으면서 이제 하나를 금고하는 배경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 기록은 여러분들 환단곡이 푸코스트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쪽 기록을 한번 보시고요. 그런 기록이 서경 혼병편에 어떻습니까? 돌려쳐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살짝 돌려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서경 혼병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뭡니까 보면 기자가 자기를 살려준 무왕한테 와서 감사를 어떻습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무왕이 이야기 오행에 대해서 홍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건데 옛날에 고는 바로 우의 아버지입니다. 순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다 가지고 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 오지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보면 자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천재께서 이에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인데 대부분 유학자들 사설을 전부 다 번역하다 보면 천재는 누구다? 여기서 하느님으로 다 번역해놨죠. 하느님이 뭐다? 안 줬다. 이리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자 치국의 상도가 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고는 기한 가서 죽었으며 우가 부친의 사업을 기성하고 진행시켰습니다. 천재께서는 이에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는데 치국의 상도가 이로 말미암아 정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하고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사근동우 속에 숨겨졌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 실제 내용이 뭔지를 알겠죠. 여기서 천재는 누굽니까? 보면 바로 당군성녀님입니다. 그죠? 당군성녀님께서 바로 부르태자를 시켜서 우에게 홍범구주를 전수하는 과정을 서경의 홍범병에서는 살짝 돌려서 이 천재가 하느님인지 당군성녀님인지 당군 우리 할아버지인지 누군지를 모르게 살짝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문장 사근동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앞뒤 문장을 다 구분한다면 실제 이야기가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자 서경우서 순전 오늘 빈리로서 오늘 자 2000년 만에 해석을 전체 문장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
순이 동욱에 올린 이는 고대 천자에 대한 근래의 원형이다. 근래. 지금은 없죠. 하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대 천자, 그때 당시 당군조선 시대 때 순이 어떻습니까? 올린 근래. 제후가 천자에 올리는 원형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우의 조선은 책력과 음률과 도량형, 오래의 중심국이었다는 걸 왜?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와서 다 맞췄잖아요. 보면 통일했고.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 보면요. 그리고 서경우서 순전의 사건동우는 당군조선의 실제와 통치자 당군의 격, 부르타자를 이제 대신할 수도 있죠. 보면요. 격을 드러낸 중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건동우 전체 앞뒤 문장 전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당군과 당군조선 모든 문화 예학을 살필 수 있는 모든 기준점을 우리는 짧은 이 문장 속에서 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붙여나가시고 다른 이제 원전을 연구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중국 문헌에 당군이 없다. 이런 말 자체는 이제 없을 겁니다. 왜? 너무너무 더 자세하게 고조선, 당군조선과 당군의 격을 표현한 문서가 바로 여러분들 뭐다? 바로 서경우서의 순전에 있는 동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 전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이 사건동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건동우의 전후 모든 문장이 뭐냐면 바로 전체가 근래였다. 천자를 뵙는 예법이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의 해석을 여러분들께 많이 활용하시면서 원래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었던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파묻혀 있었던 당군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당군 조선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뭐 논문의 내용을 그 3분의 1 정도 언급했고 갔기 때문에 말이 또 빨랐고 또 뭐 이렇게 생략할 부분 많이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러분들 맥락을 잡아 나가신다면 이 문장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죠? 사건동우, 옥, 삼백, 이생, 일사지, 그다음 협시월, 정일,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 동률, 도량형, 수월의 오기. 이 졸래법까지 돼. 이 문장 전체가 뭐냐? 동방 문화의 근원자리, 천자자리, 모든 어때 문화의 근원.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문장으로서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 좀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서경순진에 대한 사건동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알려가지고 이 문장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당군조선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뭐 짧은 시간이지만도 이렇게 전해드린 게 참 저한테는 참 많이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래도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또 감사한 내용이고요. 오늘 모교 라이브 강좌는 오늘 여기서 원전 강독, 성에 가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